테니스 라켓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조건 첫 번째, 라켓의 구조와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테니스 라켓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라켓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무슨 브랜드 라켓이 좋다, 무슨 브랜드의 어느 모델이 좋다 하고 해서 그것만 쭈르륵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 이 신규 테린이들이 뭐 여자분들 무슨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좋다고 해서 그 모델이 품절이 난다고 하는데,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웃었는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이 신체 조건, 근력상 뭐 여러 가지 다르고 그 라켓의 특징에 따라 다른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요. 우선은 라켓에 여러분들 고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가장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라켓 무게인데, 보통 라켓 무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저울에 재는 거죠. 제가 손이 저울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정지 무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무게는 정지 무게인데, 테니스에서 활용되는 무게는 정지 무게도 활용되지만 휘두르는 무게, 스윙 웨이트가 더 큰 요소고요. 당연히 무게가 무겁다고 스윙 웨이트가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단순하게 무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헤드 사이즈 두 가지인데, 이 무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보면은 뭐 초보자 테린이는 무게 몇 그램짜리 헤드 사이즈 얼마짜리를 뭘 써라 이런 얘기가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초보자용 테니스 라켓이 어디 있습니까? 초보자는 조건이 하나인가요? 제가 이 얘기도 수백 번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초보자도 다른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습니다. 10살에 시작하는 초보자도 있고, 20살, 30살 시작하는 초보자도 있고, 체격이 큰 초보자도 있고, 마른 초보자도 있고, 체격 좋은 초보자도 있고, 키 작은 초보자도 있고, 여성 초보자도 있고, 남성 초보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부적인 부분을 그냥 초보자란 하는 내용으로 두리뭉실해서, 초보자는 아직도 헤드 사이즈 큰 거에 무게 얼마짜리 써라? 그런 기준 따르지 마십시오. 제가 하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무게는 여러분들이 휘둘러 봤을 때의 근력에 맞게 사용하시면, 여기서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60, 70 되신 분들 오셔가지고 테니스 오래 치신 분들 보면은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얼굴 가리고 밑에 다 벗겨놓고 그냥 몸만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체력이나 이 몸 상태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근력이나 체력이나 안 되는데 객기 부려가지고 무거운 라켓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키가 184에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저만큼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크신 분들, 아니면 저 못지않게 근력 좋고 저보다 더 근력 좋으신 분들이 270, 80 남자분들 얘기입니다. 그런 라켓을 가지고 테니스를 치세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파워가 생길 수가. 반면에 체격이 이제 라이트급이나 이 정도 되시는 분이 객기 부려가지고 라켓 무게 315, 20 이런 거 써요. 본인 몸이 키가 작더라도, 체형이 작아도 체중이나 근력 상태가 빈명만이나 무슨 신구나 이런 식으로 작아도 힘 좋고 체격 좋고 근력 좋다, 나 철인 3 정도 뛰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 되면은 무거운 라켓 써도 돼요. 근데 보면은 몸 체형은 김희철가루 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좀 슬림하고 작으신 분인데 괜히 객기 부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데 무겁게 하시는 분들,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되는데 가벼운 라켓 선택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매장에 가셔가지고 줄이 안 걸려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스윙을 해보시면서 바람 소리가 휙휙 회초리 휘두르듯이 그런 스윙이 가능하면은 무게가 무겁더라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트링을 매면 조금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회초리 휘두르듯이 휙휙 소리가 날 정도의 스윙이 가능하면은
거기서 해당되는 무게 중에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장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라켓 무게 부분의 선택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 사이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절대 다수의 헤드 사이즈는 96에서 100 스퀘어 인치 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0방, 98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빵이라는 얘기가 스퀘어 인치라는 단위를 못 읽어서 그러는데, SQ-IN 나온 게 스퀘어 인치입니다. 우리가 인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센치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이 라켓에 보면은 또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단위가 뭐 600 얼마씩 해가지고 이 세 자리에 또 100도 아니고 600 얼마에 또 뒷자리 숫자도 많아지니까 헷갈리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인치 개념을 쓰면서 그냥 뭐 98방이다, 105방이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통용은 되지만 면적을, 이 헤드 사이즈의 면적을 읽는 기준은 스퀘어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평면이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스퀘어 인치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합친 것, 평방미터, 평방센치, 센치 제곱,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곱 개념, 평방 개념, 그게 스퀘어 인치입니다. 그래서 단위라는 그런 걸 아시고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라켓은 거의 다 96에서 105 사이 스퀘어 인치 사이에요. 지금 라켓 보시면 여러분들 이 헤드 안쪽이라든가 샤프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해당 라켓의 이 헤드 사이즈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라켓에 있는 것 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예. 특별하게 헤드 사이즈를 더 크게 가서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보자는 무슨 뭐 헤드 사이즈 뭐 110 이상 이런 거 써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헤드 110짜리 라켓 들고 있으면은 라켓 무게 가벼워도 스윙하기 힘들고 스피드가 안 납니다. 그리고 텐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5 밑에 뭐 90 스퀘어 인치,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페데러가 쓰던 라켓은 97인치인데, 그 전에 2012, 3년도 정도에 지금의 RF 모델로 바뀌기 전에 페데러의 상당 거의 대다수 프로 선수 기간에는 페데러는 90 스퀘어 인치에 있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사용하기 힘듭니다. 예. 뭐 장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중화되게 일반하게 사용하시기는 힘들고, 프로 선수들도 지금 제가 말한 미드 플러스 사이즈의 96에서 105 스퀘어 인치 사이의 라켓을 사용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거기 가서 매장에 있는 라켓 99%는 다 지금 제가 말하는 미드 플러스 사이즈 라켓일 거고요. 그런 이제 헤드 이제 사이즈 부분, 무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 모양이 있는데, 요게 원형은 아닌데 대부분 라켓 헤드가 이 타원형인데, 뭐 정타원형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이쪽 폭이랑 위에 폭이랑 같은 타원형의 어떤 대칭이 이루어진 라켓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좀 통통하게 옆으로 벌어진 라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요쪽 부분이랑 여기가 약간 더 간격이 다른 라켓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 패턴 부분도 있고요. 오픈이냐 댄스냐.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기본이 이 오픈은 16대 19, 그 다음에 댄스는 이게 18줄, 이게 20줄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거기서 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요 스트링 패턴 간격도 좀 집중화돼서 좁게 나와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넓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고려하고 고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라켓 브랜드에 편견이 없는 분들은 이 위에 전화번호 나오죠. 예.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도내 라켓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두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20mm 채 안 되는데, 20mm가? 예, 20mm가 안 됩니다. 18mm, 15mm, 17mm 나오는데, 이렇게 얇은 프레임 라켓은 거의 대다수 부분이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도내에 다른 라켓 보여드릴 거고,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의 단면을 잘라보면 거기 나오는 또 프레임의 또 구조적인 또 모양이 있어요.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나 모르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육각형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 된 것도 있고, 뭐 또 약간 오각형 된 것도 있고, 또 그런 모양에 또 이렇게 덧대 가지고 단면적을 자르면은 각은
뭐 7각, 8각까지 나오는데 일반적인 정팔각이 아니라 이렇게 덧댄 모양이 나오는 그런 구조 강화된 모양도 있고 여러 패턴과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 부분 프레임이 어떠냐, 또 샤프트 프레임 부분의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얇은 이제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삼각대 있고 이렇게 삼각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그립 사이즈 부분이 손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옷, 신발, 장갑까지도 그 몸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손에 맞게 사용하는데 테니스 장갑도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데 왜 라켓에 이 그립 사이즈는 한 개만 다 있냔 말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구글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테니스 웨어하우스 같은 이런 해외 사이트 보면 라켓 모델에 가보면 그립 사이즈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 4월 4분의 1밖에 안 가져와서 뭐 그거 한 개만 하면 된다 그러고 손 크면은 오버그립 한 개 더 감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런 소리 하는데 진짜 그게 맞으면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나한테 내 손에 맞는 그립을 제대로 찾는 라켓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 상담하시고 라켓 구매하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가는 또 영상을 만들겠지만 참 세부적으로 가면 수천, 수만, 수백, 수천 가지 이 조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어느 브랜드 어느 모델 쓰세요 그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돌팔이 짓입니다. 범용성이 있게 이 범주가 넓어서 이 대중적으로 크게 적용되는 라켓이 있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추고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는 모델 선택을 해간다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라켓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